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를 좀 주관 기관이기도 하는 한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의 사무국의 양문석입니다. 아울러 이번 그 분양사기 피해 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의 단초가 되기도 했던 그 남양주 헬스 디포레가 당초에 뭐 4년 5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만은 부실한 뭐 브릿지 이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성부터 해서 복잡다단한 분양 사기, 최근에 방사능 청화 자재 사용까지 전국적으로 이슈를 타고 있는 힐스 디포레의 수분양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법안 쪽에 또 특히나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라든가 분양 사기 피해 방지 개정안 쪽에 조금 중점을 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감정이 차오르게 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내용이 흐려지기 때문에 오늘 민병덕 의원님 이하 소중한 시간에 기관분들을 모시고 세 가지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스 디포레는 지하 4층, 지상 10층까지 오피스텔 840개, 상업시설 260개가 넘는 1000실 이상의 복합 대형 시설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주역은 남양주시에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나 특히 여기에 실제 시공사이고 실제 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조력 역할을 했던 현대 엔지니어링을 거론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대 엔지니어링은 남양주에 충분한 이 입지라든가 이런 시장성을 통해서 100% 아마 분양 자금을 대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 있는 브랜드 파워라든가 시공 능력을 내세워서 듣도 보도 못한 다산 지금 DNC라는 시행사에 아주 초저금리로 몰아주기식 대출을 조성해서 넘깁니다. 근데 그 시행사 다산 지금 DNC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남양주 경기도 일대에서 거의 내놓은 미적격 시행사입니다. 지금도 조금 업데이트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자본금 500에 연 매출액이 2억 원짜리밖에 돌지 않는 지금도 한 명뿐인 이 바지 기업이 다산 지금 DNC로 시행사 역할을 해왔었고요. 분양 업무를 맡게 된 신탁 업무를 하게 될 신탁사는 작년에마도 오너 리스크가 하나 시끄러웠었죠. 여기도요. 그래서 일단 특가법상에 지금 수재 혐의라든가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요.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금감원으로부터 자금 유동성에 대한 심각한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고도 직격으로 날린답니다. 지금 오너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탁사 같은 경우도 자금 조달 능력이 가장 최우선으로 치고만은 이 부분들은 이미 무용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토대로 해서 양쪽의 시공사 이 커넥션부터가 상당히 불량한 게 시작이 된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폐해들이라든가 억울함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에서도 그 잘난 시공사, 거대 시공사, 브랜드 파워 시공사가 담보도 서주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미적격 영세 시행업체 1개의 오너의 대표 명의로만 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각 금융사들이 중도금 대출이 제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대입변제 절차 없이 무조건 수분양자의 다른 일반 주거 재산까지도 침투해서 가압류를 쏟아냅니다. 아울러 해서 막고 싶어도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약속했던 암묵지였던 대출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이 부분도 대항력을 소실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 엔지니어링 미적격 시행사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이 의심이 되는 오너 리스크까지도 가중되고 있는 시행사 이 3자 간의 대형 커넥션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가장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분양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가장 우선적으로 신탁사 그리고 대주다, 대주단 그리고 시행사 간에 체결되는 대리 사무 계약, 다시 말해서 신탁 원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원천 무효로 할 것이며 최소한의 법적인 대통령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신탁사가 법적으로 분양 단계에서 법적인 책임이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책임을 지우는 부분에 반드시 이번에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발제문이
따로 배포용으로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불법 용도 변경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몸통이 돼서 이런 범죄란 개정안 토론회까지도 단초가 됐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히스티폴에는 남양주시에 방수, 방청, 방화, 외벽 마감재, 충고, 감소 한 40여 차가 넘도록 남양주시에 2023년 가을부터 전년도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부터 2024년 4월까지 40여 차례 넘는 공문을 접수를 하고 신고를 하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게 되고 아직까지 수수방관이었고 하다 못해서 상급 관할청인 경기도에도 중대 용도 변경을 자행을 했었고 모든 증빙을 갖췄고 거기에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 요청까지 했건만은 총 4건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도 아직까지도 수수방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경기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온 피감기관 수장께서도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다소의 위증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나와서 답답하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소대에 제가 말씀을 열고 갔습니다만은 방사능 초과를 상당 부분 상당 부분 수치를 초과한 자재들이 여기저기 많이 공영 공간에까지도 많이 시공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부 정책 당국 원안인가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시험 성적서로 초과 수치가 검증됐고 시공사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게 되고 남양주 경기도에서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장 먼저 이거를 적시했던 우리 연합에서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형사 고발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4개월 만에 형사 고발이 각하됐고 기각이 됐는데요. 그 불성취 이유가 딱 두 구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포천석에서 고흥석에서 품질이 저하된 방사능 초과 지수가 된 포천석으로 바뀐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시험 성적까지 대동해서 드렸습니다만은 경찰에서는 불성취 이유를 들면서 건물의 외관 중 문주 부분이 고흥석 계열 외장재로에서 포천석 계열의 외장재료로 변경된 사실이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고 치죠. 근데 이게 수분양자의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방사능 초과 지수는 정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간과된 채로 이게 무슨 이해관계입니까? 수분양자의 어떤 주거권이라든가 거기 모든 수십만 명 드나드는 입주민들, 국민들한테 생명, 안전, 건강권이 이어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관계라는 부분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거 어디다 대고 이거 하소연을 하게 되고 구제 신청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요구합니다. 이번에 그 개선안에 건축물 시공 관련해서 수분양자에게 이해관계적인 수분양자들이 자재의 납품, 그 납품은 어떻게 시공했고 또 시공 당초 변경이 어떻게 용도 변경을 했는지 이거를 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더더군다나 불안전 부실 공사에 대한 근원적인 조사 및 검사를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수분양자한테도 발생이 되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두 번째 이번 개정안 요구사항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일부 나왔습니다만 일방적인 가압류 부분들입니다. 지금 본안 소송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채무 부정죄 소송까지 들어가 있고 범죄적인 소송을 통해서 쟁송 다툼이 있는데도 불구하게 되고 지금 가압류가 무작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의변제를 생략한 채 무조건 중도금을 아직 미납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에 살고 있는 주택에도 지금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철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신탁사도 잠금 쪼가리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직접 가압류를 저도 맞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가압류를 받아서 어찌어찌 금융행위라든가 담보 내용을 전혀 이행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래 소송을 좀 무력하는 부분들, 2중, 3중의 소송 난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의 소송의 어떤 무효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수부정자들이 가압류를 얻어맞고 재산이 동결되고 경제 파탄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분양 건축물이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된 부분도 있지만은 가압류에 묶여서 살아보고자 여기저기
담보는 안 되지만 융통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출구가 다 막힌 상황에서 보란듯이 지금 시행사와 금융기관들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뒷배우를 믿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해당됩니다만 요거는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면 분양계획 해지라든가 채무부정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완료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에 대해서 수분양자의 일반 재산에까지도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가압류는 금지되게 해 주십시오. 세 가지 말씀의 요청사항까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사무국에서 업무도 맡고 당사자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진짜 법부인 아니거든요. 돈이 남아들어가지고 돈놀이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30년 직장생활 동안에 성실하다 못해 스스로 억제이면서 평생을 모은 제 썰어이 같은 자산인데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구조적인 커넥션에 묶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치인이나 지자체에 계신 분들 좋은 거를 더 좋게 하고 없는 것을 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생생되게 하게 되는 이런 훌륭한 그림 좋은 치적에만 몰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거에 우선해야 될 거는 지금의 민생이나 시민들, 국민들이 가장 지금 억울해하고 매일매일 숨통 조여오는 이 답답함을 피해자가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이 억울함을 먼저 헤아려보고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관할시에서도 시장님, 도지사님도 안 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막판에 저희가 이제 기대고 드릴 거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토론회도 작년에 올해 두 번째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민생에 시작되어 있지만은 가장 먼저 살려야 될 이런 서민경제라든가 돈이 있는 사람들 돈놀이 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예,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다 더 법으로 정교하고 정치인들 좋아하시는 정치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보다 더 실효적이고 강제력이 있는 법안이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